소비는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비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난을 끊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뭔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본업이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본업은 잘 못하는데 구매부서에서 기가 막히게 구매를 한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소비를 관리를 잘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상대적으로 좀 관계가 떨어지죠. 그런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소비가. 그리고 이 내용은요, 소비를 관리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쓰세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 언더다 이러면은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집은요, 퇴근하면은 종종 와이프한테 카톡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탄산수 좀 들고 들어와줘, 이런 거죠. 근데 가면은 한 40개가 이렇게 비닐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간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그것만 산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같이 사놨어요. 근데 이게 저희 와이프 문제가 아니고요, 쿠팡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개발자들과 마케터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가지고 일주일 중에는 한 5일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 먹지도 못하고, 냉동식품 다 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있다가 버리거나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생활용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잔소리를 신혼 때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합쳐보면은 월에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거를 합쳐보는 짓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게 평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효율적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돈을 합쳐보고 싶은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뷰티 기기들도 찬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집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소비 방식, 여러분들 소비 습관, 소비 관리죠. 4가지를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사실 소비랑은 관계없지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케터들은요, 여기까지만 신경 써요. 그 다음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실은 내 삶에서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기기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기기를 사는 게 끝이에요? 기기를 사면 피부가 좋아져요?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는가, 그것의 시작이다. 삶에 뭔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멋져지려면 옷을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멋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면 더 멋있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지 그것이 의미가 생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구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게 뭐예요? 구매가 아니고 사용이에요.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과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뭔가를 산다? 그럼 그냥 돈 날리는 것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더 나은 건강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헬스장 이용권을 구입하는 것은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지 않아요. 워킹 패드를 구입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작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사는 거는 마치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흔적들이 집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집 안에 수납 공간을 더 없어지게 만들고, 구매 때문에 또 구매를 해야 돼. 수납 공간이 없어지니까 또 먼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찬장을 들여야 되고, 그럼 그거만큼 평수가 좁아지게 되고, 아니 요즘 아파트 한 평에 얼마예요? 비싼 데는 1억이 넘어갑니다. 찬장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선택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잘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만 늘리는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도 복잡해져요. 할 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판매를 일으키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고 이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판매를 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은 뭐예요? 마치 구매를 끝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면 그림을 잘 그릴 것 같고 여기저기에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림을 잘 그리는 연습을 하고 나서 아이패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공책에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수많은 댓글이 갑자기 떠올랐어, 순간적으로. 근데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 구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스마트워치를 산다고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달리기는 맨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경로 추적 기능이 여러분들의 그 타임 레코드를 해주는 기능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라고요. 댓글이 또 이제 지금 한 6개가 더 달렸네. 그 언제 쓸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구매 자체가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 그걸 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마케터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거기에 인생의 3분의 1, 7일 중에 5일을 거기다 갈아 넣으면서 여러분들을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구입하기 시작하면 가능성 중독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구입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돈이 모자라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소비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가게 재정을 망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구매하는 나와 사용하는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구매하는 나는 의욕이 넘쳐서 구입을 합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그것을 소비로 풀면 피곤한 나는 이게 오면 이걸 써야 돼요. 택배를 까는 것부터 할 힘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못하겠어. 그럼 구매하면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게 오면 해야지. 달리기를 지금 맨발로라도 나가서 워킹패드를 할 게 아니라 나가서 그냥 걸으면 되는데 내가 현관까지 걸어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워킹패드에서 걷겠다. 이거 있으면 매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면 와서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것이 오면 마치 내가 요리를 잘할 것 같지만 그럼 지금 요리를 해봐. 아니 지금은 귀찮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원인이 구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매는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 구매의 90%는요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 걸 뽕 나타나게 해주지 않아요. 구매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잖아요. 이전에 그 판단을 잘못해서 구입한 것들이 집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한 달간 사용을 해보세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배정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샀구나.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제가 소비 관리라 그랬죠. 소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소비 관리, 소비 습관을 끊어내야 된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진짜로 사용하는 물건,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나은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 같은 거는 어때요? 공간도 줄여줘요. 그 집안에 이런 빨래 건조대 이거 세워놓는 거 그거 안 해도 되고, 세탁기 위에다 놓으니까 어때? 공간도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비용이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거는 구입해도 뽕을 뽑을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내가 세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건조기 없다 그래서 내가 건조를 안 시켜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탁기조차도 안 돌리는 사람에게 건조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탁기를 안 돌리는데 건조기를, 세탁기부터 일단 돌려라. 두 번째는요, 살 거면 좋은 거 사세요. 여기서 잡다한 소비를 하지 말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살 거면 좋은 거 사라는 거예요. 완성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물건을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활비 압박에 시달려요. 그런다면 작은 돈으로 알 수 없는 기업의 물건을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고장난 것 때문에 그거를 쓴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고치자니 비싸고 뭐 이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막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또 사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 여기서 아껴서 그냥 차라리 이걸 사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기업, 존속한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미 온라인에 수많은 사용법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값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회사의 존속기간이 길어지고 성장하고 매출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촘촘한 규제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나라의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자수성가를 해나가는 과정이면 처음에 5인 이하 기업일 때랑 커갈수록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나서 혼자 더 이상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돈 벌어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할 때랑 나중에 할 때랑 게임의 법칙이 달라진다고. 버는 돈이 커질수록 고객 수나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지켜서 만든 것이 부작용이 별로 없고 검증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만든 획기적으로 느껴지는 물건은요, 대부분 광고에서 말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는 획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작은 회사의 마케터들이 거기서 그거를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침소봉대라는 거 있죠. 작은 무언가를 빵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품군 자체가 없거나 제품의 역사가 짧은 경우 더 그래요. 그 제품을 대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한 번 사면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양품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품으로 판명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활비 1,000만 원 넘는 분은 이거 보지 말라 그랬죠. 지금 여기까지 본다는 건 여러분 그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를 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사실 1,000만 원 넘어가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소비를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선택의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구입한 거는요, 이후에 자금 상환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갚는 스트레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얘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형 소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해결이 됐어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인데 실제로 해결이 됐냐고. 워킹패드 사서 나 다이어트 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되면은 문제가 계속 쌓이기만 해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뭔가 구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한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치약이 떨어져서 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약 좀 사나 뭐 좀 해나 할 일로 생각되지 생수를 구입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해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아니면 좀 비싼 거, 쓸데없이 비싼 거 있잖아요. 살 거면 좋은 거 사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양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사야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비 습관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할 수 있는 집에서 내가 이미 사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친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행동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오히려 만들어서 내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한 오늘이 또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그 반복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달 전에 계획하자. 만약 한 달 전에 필요 없었는데요, 지금 필요해졌다는 거는 한 달 뒤면 안 필요해진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진짜 필요할 수 있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목발을 한 달 전에 다리 다치는 거 누가 계획해? 그거는 한 달 전에 필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면 그게 필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치 구입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계획한다. 진짜 필요한 물건은요, 대체로 반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 이거 필요한, 건조기 이거 필요한데, 건조기 이거 필요한데, 건조기 필요한데. 계속 불편해요. 계속 내가 시간을 써요. 왜냐면 내가 계속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할 때마다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되겠다가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근데 충동 구매는 뭐예요? 오늘 보여. 오늘 갑자기 좋아 보여. 오늘 갑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솔직히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이 또 오거든. 다른 것들이. 그래서 소비를 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은 바로 안 사고 한 달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초음파로 삥삥 하는 거 피부과에서 울세라를 맞으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단 말이야.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한 달 뒤 소비 목록에 넣는 거예요. 결제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쓰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 지금 가진 제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이걸 사면 어떤 요일에 몇 분씩 어디에 두고 사용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매 계획이 없는 상품은 뭐가 없어요? 사용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사놓으면 쓰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서랍을 열어보세요. 일단 사놓으면 쓰겠지의 시체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죠. 언제 할 건지, 어디에 둘 건지, 옷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옷이 없는지, 그죠? 이거 언제 입을 건지.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그 질문 몇 개만 해도 사실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된다. 그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내가 실행하는 건데, 여러분들 실행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행력을 낮추는 방법은 뭔가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쇼츠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악마가 어떤 인간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문장을 떠올렸다. 내일 하자. 뭐 이런 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산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하지 않는데 운동기구를 사면 운동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9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면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뻐지는, 이걸 사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걸 사면 모든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만, 이걸 사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가능성이 아니라 뭐예요? 실행이라요. 실행. 실제 그럼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조건에서 하고 있어? 퇴사하면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냐는 거예요. 퇴사하면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 충동으로 뭘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 한 달 전에 계획하는 거에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탁기 고장났어. 빨래를 내가 손빨래 해야 돼. 냉장고 고장났어. 업무용 노트북 고장났어. 병원비가 들었어. 젖병이 필요해서 애가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사야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응급 상황처럼 느껴집니까? 광고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응급 상황. 여러분들, 전환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긴급성과 희소성. 이 두 가지를 만들려고 누가 붙어 있어요? 돈을 받고 연봉을 억대를 받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만 할인, 재고 얼마 안 남았다, 재입고 언제 될지 모른다, 품절됐다, 예약 주문 걸어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지금 사면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뭘 한다, 이거 긴급성과 희소성이 두 가지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긴급성과 희소성이 있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은 긴급성과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선우가 반대야. 근데 계속 훈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 공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요. 충동은요, 갈수록 좀 편해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살 거면 좋은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기억도 안 나면 어떡해요? 그 물건은 내 삶에 필요했던 게 아니라 광고 전략이 좋은 물건이었던 거죠. 광고가 만들어 놓은 욕망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5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적용하든 말든 저랑 상관없고, 이런 내용을 보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선 그래요? 실제 세계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더라도 나한테만 적용하는, 스스로에게. 이것 때문에 다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엉규야, 너네 집은 이걸 다 지키니? 저도 이걸 하고 싶지만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고 전 유튜브에 얘기를 하잖아요. 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발생하는 감정 비용이요, 실제 절약되는 비용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아나 이런 쪽은 제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저도 이런 거를 많이 어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살고 있어, 내 인생에 남아있어, 이거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의 인생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파는 사람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되냐? 재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악플러가 많은 이유, 저의 안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요. 소비는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구매 부서에서 기막힌 구매한다고 회사가 커진 거 아니라 그랬죠. 소비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상대적으로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런 구렁텅이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